글쎄. 네, 정의당 연구소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어쩌면 오늘 기자회견은 국회 내에서 한편으로 부끄러운 기자회견이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국회 내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국회가 국민에게 답을 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의당은 20대 국회 첫날 첫 행사를 국회 내에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들과 점심 식사로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국회에서의 용역직 비정규직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세균 의장님께서는 그 이후로 곧바로 우리 국회 내에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지만은 청소 노동자분들을 직접 고용이라는 결정을 내려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 7월 2개월 TV에서 국회 사무처를 향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8개 국회 내에 용역에 위탁을 준 비정규직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문제를 선도하거나 최소한 그 부분에 도움해야 할 국회가,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가 8개의 용역을 주면서 이렇게 돼서 되겠느냐 했을 때 사무처장은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거나 정지되거나 하면 우선 직접 고용하고 정규직화를 약속했습니다. 공식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명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시설 관리에. 그 대명 엘리베이터는 관리자를 포함해서 직원이 23명인데 원계약이 2020년 12월까지인데 자체 내의 계약을 업체의 계약 위반 사항으로 지난 8월 달에 위탁 정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회 사무처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즉각적으로 직고용을 해야 되는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국회가 열심히 나서서 하겠다 하더니 오히려 다른 위탁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오히려 직고용만을 바라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던 대명 엘리베이터 23명 노동자는 지금 어이가 없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세균 국회의장께 정확히 그 일련의 과정이 보고된 것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위탁용역 노동자의 직고용에 대해서 국회가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지금 국감 진행 중인데요. 국감에서 정규직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 국회. 저는 기가 막힐 뿐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이탈을 재연장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므로 오늘 기자회견을 냈습니다. 먼저 참가하신 분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민주연합노조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민주연합노조 국회 비정규직 대표로 계시는 김영성 국회 승강기관리 노동자분 오셨습니다. 예. 우선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현장을 대표해서 지금 여기서 일하고 계십니다. 대명 엘리베이터 노동자 대표 김영성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승강기실에 근무하는 김영선입니다. 저희는 대명 엘리베이터라는 용역관리
위탁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2016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하기로 계약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탁관리업체인 주식회사 대명 엘리베이터가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가 취소되는 바람에 올 8월 2일 날 계약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17년 12월 말일부로 자연스럽게 계약이 해지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승강기실 근로자들은 2018년 1월 1일부로 국회 쪽에서 직접 고용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직영 전환이 될 것이라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80, 90% 그 정도는 일단 직영 전환으로 될 것이다 라는 연락을 받았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근로자들은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 왔습니다. 그 말만 믿고 근로자들은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의문도 제기하지 않은 채 업무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국회 측은 근로자들에게 계약 사유 문제라든가 앞으로 근로자들의 향후 고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서 일절 설명이 없었던 상태로 한 달간을 이어왔습니다. 근로자들이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고 어떤 대답을 기다렸으나 아무 말도 없이 직접 고용할 것이다라는 희망만 주고 뒤에서 사실과 다른 행동을 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전에 직접 고용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의견이라든가 실태 파악을 했어야 할 국회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적극성도 없고 안일하게 행정적으로만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다 그 문제를 지적하니 뒤늦게 소장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직접 찬반 투표를 해서 보고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의견 투표 조사를 개개인에게 비밀 또는 무기명으로 한 것이 아니고 현재 이 대명 엘리베이터의 관리자로서 현장을 관리하는 소장의 영향력과 그 입김이 작용되어 근로자들이 그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에도 개인 카톡으로 찬반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한 소장의 지시 때문에 근로자들은 자기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데 좀 두려움도 있었고 갈등을 느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견 조사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소장이 근로자들을 개개인으로 불러서 직영으로 되는 정년이 60세밖에 안 되는데 이대로 영역으로 계속 가면은 68세, 70세까지도 근무할 수 있는데 그래도 직영을 찬성하겠느냐 하는 회유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들을 하고 난 이후에 카톡으로 의견 조사를 받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지적하자 소장은 자기는 정당하게 했다는 입장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근로자들과 어떠한 대화도 없었고 안내문도 없었고 직영으로 할 것인지 용역으로 다시 재입찰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국회 측의 설명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근로자들은 기다릴 수 없다. 국회의 판단에 따를 수 없다는 판단으로 노조를 결성하게 되었고, 현재 배포된 인쇄물에 있는 내용과 같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 제1호인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또 정세균 국회의장님의 취임사에서 밝힌 내용과 같이 국회 내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성환 민주연합 노조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전국민주연합 노조위원장 김성환입니다. 공공 부분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제로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국회에서부터 발목이 잡혀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민간이타, 외주 영역 등을 불필요한 예산을 이미 수반되어 고용 불안과 더불어 예산이 비효율성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회 승강기를 관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획기간 만료에 따라 정규직 전환 기회가 왔습니다. 적극 추진해야 할 국회 사무처가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해도 모자를 판해 이를 물거품으로 만들어가다니 참으로 분통이 터집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전환 협의체 구성하여 전환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고 이를 집행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사용자의 편의주의로 자의적으로 재단하여 시기를 미루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기회와 계기를 살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즉각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100번 타당합니다. 노조는 국회 사무처장과 의장과의 면담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부 지침이 올바른 추진과 국회에서부터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지금 현장의 기사님이죠. 우리가 통상 최락신 우리 노동자 분께서 기자회견문 핵심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양산은 100% 정부 정책이 만들어 놓은 적폐의 결과이다. 소율성, 예산 절감을 외치며 IMF 이후 민간 위탁, 외주 용역을 공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정부였다. 그 효율성, 예산 절감의 대부분은 인력 감축을 통한 인건비 절감에서 오는 것이었다. IMF 이후 20년 동안 우리 사회 고용 형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다. 맞벌이를 해도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현실, 부모보다 자식이 대부분 더 못 사는 것이 거의 확정적인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국회 승강기를 관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명이 있다. 필수적인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가 2017년 8월 2일 취소되어 2017년 12월 31일에 계약이 종료된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새롭게 외주 용역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으로 협의하고 추진하면 되는 사업장이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와 현장 관리자들은 이러한 자세와 관점이 전혀 없었다. 계기와 조건을 살려 정규직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려는 관점이 아니라 사용자 편의주의로 2020년 12월이 되어서 추진해보겠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세웠다.
서글프다. 국회 사무처조차 정부의 정규직 전환 추진을 위한 전환 협의체 구성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할 뿐이다. 우리는 고용 안정을 원한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처우 개선도 원한다. 이러한 것을 민주적이고 공정한 논의 테이블에서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는 요구한다. 2018년 1월 1일부로 우리의 고용 형태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라. 우리는 요구한다. 정규직 전환협의체 구성하고 우리를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라. 우리는 요구한다. 승강기 관리 정비용 업무에 따른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라. 우리 사회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에 대한 선도적 투쟁을 우리 국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앞장서서 개척해 나갈 것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는 바이다. 2017년 10월 23일 국회 승강기 관리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감사합니다. 네, 제가 실은 1년 6개월 전에 처음으로 국회에 들어와서 당황하고 대단히 불편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국회의원 전용 주차장에 가서 제 사무실로 가는 길에는 방어 업무를 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서서 안내를 합니다. 저는 몇 번이고 이야기했습니다. 제발 좀 의자에 앉아 계시라. 그리고 멀리서 오는 거 보이니까 굳이 필요하시면 간단한 목례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해요. 불편해서 못 살겠다. 우리는 서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구두를 신고 한 단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자기의 정책 방침 이런 부분은 최대한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국회 내에서 노동자들이 제대로 일할 모습 또한 바꿔가는 것도 그 인물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국회 사무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하느냐, 이런 한심한 노릇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기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때 의결특위에서 질의했을 때요, 위탁에 예를 들면 1인당 3,800만 원으로 계산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실제 2,300만 원 지급됩니다. 연봉. 그러면 직접 고용을 하면 노동자의 부분들을 처우를 대폭적으로 개선할 뿐만이 아니라 국회 예산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개 위탁 용역업체에다 맡겨서 그것도 국회에서, 그리고 예결특위위원이 분명히 질의한 부분에 답변을 했던 사항을 어겨가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돼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국회의 잘못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겠다. 그리고 직접 빨리 나서서 국회에는 약속을 지켜라. 사무처는 이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